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에서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에 52.1점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요. 조사를 진행한 외식산업연구원은 이 외식업주의 제도적인 행복 부분에서 사회안전망과 정책적 지원 점수가 모두 낮게 조사돼 정부와 유관부처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도 대구 시민의 행복감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지역사회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 행복감이 낮아졌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부산과 울산, 경남은 촘촘한 관계망 덕분에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시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꾸준히 높아져 전국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힘들지만 기댈 때가 있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를 포함해서 대구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구시가 좀 더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원활한 흐름 보이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은 다부나들목부터 군위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지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금호분기점에서 서대구 요금소까지 막힘 없지만 서대구 요금소부터는 속도 떨어지면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먼저 사고 소식 있는데요. 월곡로 상인내거리에서 상인남내거리 방향 상인남내거리 3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승용차와 택시 간 추돌사고 발생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은 신천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도청교 더 지나 침상교까지 정체 흐름 보이고요. 성서나들목에서 남대구 나들목 구간은 양방향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김천 영하 7도, 대구 영하 3도로 시작하고 낮 최고 기온은 9에서 14도 분포로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포항과 경주 등지에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고요. 대구는 대기 정체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0.3도, 습도는 79%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천영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청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대연동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 대연동 주민들과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이후에 하태경 의원은 주민들의 울분에 공감한다. 주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혐오 세력이 아니라면서 이 그동안 참고 있었던 이 주민들이 진짜 약자다. 이렇게 입장을 본인의 SNS에 남겼습니다. 네. 이 간담회를 가진 이유를 좀 물어봤는데요. 이 문제가 방치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야 한다. 이 주민들을 혐오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양측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주민끼리 해결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하태경 의원실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서 향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사 갈등 상황을 대비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 반면에 이슬람 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 대책위원회 쪽에서는 이 사원 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라도 관심을 갖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한 번도 피해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여기서 뭐 피해 당사자라고 하면 이슬람 사원 건축을 하려고 하는 쪽의 입장을 하태경 의원 쪽에서 들어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면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데 예. 아쉬운 것은 이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그러니까요. 대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이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이 바람도 남았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건 반갑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국회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좀 공개적으로 앞으로도 이어지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경북 구미에서 그 과거 숨진 채 발견된 3살배기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그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형을 좀 구형을 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는 심리로 그 어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A씨 측 변호인은 그 피고인의 출산 및 아이 바꿔치기, 약취 증거는 추가 심리에서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이 오히려 더 커졌다며 약취 행위는 그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범행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A씨 역시 그 숨진 여아가 이제 자신의 딸로 판명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피고인이 받는 혐의 간단히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그 A씨는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그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24살 김모 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서 이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 이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인데요. 예. 이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2021년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에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서 좀 옮기려고 한 혐의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그 피고인의 구강 상피 세포와 손톱 또 머리카락에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서 좀 분석한 결과와 그 혈액형 검사만으로도 A 씨의 약취 혐의가 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도 그 인터넷 쇼핑 내역 또 체중 변화, 직장 출근 기록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좀 재판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A 씨는 근데 1, 2심 과정에서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들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원심에서는 지금 유죄가 인정된 거잖아요. 일단 그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A 씨에게 징역 8년형이 좀 선고가 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그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 친자 관계가 좀 성립한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 그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의 상황을 좀 종합할 때 이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 사실이 좀 인정된다 이렇게 예.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그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좀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재판부는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좀 밝혀지긴 했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입증이 좀 충분하지 않다. 이제 검찰의 입증이 좀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파기환송심 그러면 선고 공판은 언제 열리나요? 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제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고요. 이 예. 선고가 이루어지면 이게 확정 판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16일부터 대구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를 예정인데 이와 동시에 버스와 지하철 등
이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덩달아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구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4,000원으로 이제 결정됐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대구 지역의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이 이제 3,300원입니다. 거리 요금은 이제 134m 이제 주행할 때 100원이 올라가고 시간당 요금이 32초당 100원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16일부터는 이 중형 택시 기준으로 기본 요금이 4,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 요금은 100원, 또 시간 요금 31초당으로 해서 또 100원으로 이렇게 각각 오르게 됩니다. 예. 모범 택시의 경우에는 기본 요금이 5,500원이 되고요. 거리 요금은 200원, 시간 요금도 200원으로 되는데 이게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4시가 됩니다. 지금보다 1시간 앞당겨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대구시는 2018년 11월 1일 그 택시 요금이 이제 인상된 후에 인건비와 LP가스 가격 등 그 운송 원가가 좀 올랐고 대구시 등 다른 시도에서도 이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 택시 요금 인상을 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또 택시 업계의 경영 상황이나 뭐 또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고려할 때 이런 택시 요금 좀 인상하게 됐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기본 요금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택시 수요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출범한 대구로 택시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대구로 택시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순항 중인가요? 네, 일단은 순항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출범한 공공형 택시 앱인데요. 지난 5일까지 이 보름 동안 대구로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한 건수가 17,000여 건, 하루 평균으로는 1,100여 건을 기록했고요. 이 고객 호출 이후에 택시 기사가 이 콜을 수락하기까지 평균 7초 정도 걸려서 빠르네요. 비교적 빠르게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입 택시가 5,000여 대를 넘어선 데다 이 출범을 기념해서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 역량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대구로를 운영하는 이 인성 데이터 쪽에서는 이 대구로 택시의 안착을 위해서 올해에도 홍보와 판촉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 택시 업계는 요금 인상과 심야 할증 시간 확대가 야간 택시 기사 수급과 기사들의 소득 확대에 좀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어차피 택시를 타야 될 사람들은 계속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과 심야 할증 시간 확대가 택시 수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자,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들썩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 다른 시도가 지금 대부분 시도가 지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좀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을 보면요, 올해 택시 기본 요금을 다음 달 1일부터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1,000원에 오릅니다. 4,800원까지 좀 인상을 하고요. 1,000원이나요? 그렇습니다. 그 지하철과 시내버스 또 마을버스의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리는 방안이 좀 추진됩니다. 그리고 인천은 시내버스와 이제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좀 검토 중이지만 아직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좀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경남과 울산 등도 좀 인상 요인이 많아서 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대구는 어떨까요? 네, 그 대구는 올해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르면 올해 말쯤에 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인상액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버스 요금을 좀 조정한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은 좀 많습니다. 예. 또 내년에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서 대구를 포함해서 이제 경북 경산, 영천, 구미, 칠곡, 김천, 또 성주, 고령, 청도 등 9개 지자체가 대중교통 광역 환승 체계 구축을 좀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당 권역의 버스 요금은 하나로 묶일 가능성도 높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구미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현금 1,300원에서 1,500원으로 또 교통카드 기준으로는 1,400원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구 시내버스 요금 역시 이 타 지자체에서 구미보다 높은 요금 인상이 없는 한 현재가 이제 1,250원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인데 이게 똑같은 수준의 1,400원으로 오를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중교통 광역 환승
인증 체계가 구축이 되면 같은 요금으로 이제 이 9개 지자체가 통일되겠네요. 그렇죠. 예. 버스 요금이 오르면 도시철도 요금도 따라 오르게 되겠죠. 맞습니다. 대구시가 이제 아시다시피 2006년에 이제 버스 준공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통일하는 통합요금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그 지자체 손실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방안이 지금 무산됐기 때문에 이 도시철도 요금 인상 압박도 좀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좀 같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정지원금을 이제 감당하기 벅차니까 이 요금 인상 카드가 나온 건데 늘어나는 재정지원금 또 인상되는 요금만큼 이 서비스의 질도 개선돼야겠죠. 맞습니다. 지난해 이 대구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 총 5,158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썼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여파로 수송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이 풀이가 되고 있는데 특히 연료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커진 요인이 있었습니다. 예. 이 같은 요인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이 지원금 규모 역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반면에 서비스 질의 경우에는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대구시가 버스 탑승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를 보면 2013년 이후 매년 이 80점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지원금을 좀 줄이고 또 승객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이 재정지원금 절감을 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교통수단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교통 플랫폼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대중교통 접근성과 환승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이 서울과 비교하면 이 버스와 대중교통의 운행 종료 시간이 좀 이르기 때문에 이 수송 분담률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구 시내버스 노사 역시 지난해 5월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 11시 30분에 운행을 종료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운행 시간을 다음 날인 0시 20분까지 늘려서 종점까지 운행하기로 뜻을 모으긴 했습니다. 네. 다만 최종 배차 시점을 놓고 대구시와 업계 간에 아직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는데 대구시 쪽에서는 오후 10시 30분 이후라도 0시 20분까지 종점에 도달할 수 있으면 배차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오후 10시 30분 이후에는 배차하지 않겠다는 쪽이라서 네. 지금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객 입장에서 보다 더 편리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참 지역의 교통 이슈들 살펴봤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기자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 대구로 택시 이거에 좀 성공 여부에 좀 관심이 가는데요. 성공할지. 예, 대구로 택시가 지금 실시한 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역 택시의 한 37%가 벌써 좀 가입을 이제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지역에 이제 전체 택시가 15,000여 대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중에 그 어제까지 6,000대에 좀 육박하는 택시가 이제 가입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누적 호출 건수도 지금 26,000건을 좀 넘어선 상태인데 그만큼 시민들로 좀 호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대구시에서도 이 정도면은 대기업과 좀 견줄만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택시 앱을 시도했는데 성공한 게 지금 부산의 동백택시 정도거든요. 그렇군요. 가입 대수가 이제 90% 이상 가입을 하면서 좀 성공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공공택시 앱이 성공을 한다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을 테고요. 한 그렇죠. 가지 욕심이 있다면 그 시내버스나 좀 도시철도에 지원되는 이런 시민들을 위한 이제 요금 인상이 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지원안도 좀 마련됐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얼마 전에 청송군이 이 국내 농어촌 버스를 전면 무료화 시행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청송군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 이 충남도 역시 어린이 청소년은 시내버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작년부터 시행했거든요. 예. 이게 단순히 교통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 경로 의존성, 한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대중교통에 좀 친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이 대구시가 병행하는 걸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0분 지났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활동 살펴봅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은 뭔가요? 대구참여연대가 오늘 대구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 내용은 대구시가 세금으로 설치 운영하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시정 홍보와 시민 참여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홍준표 시장 개인의 홍보 채널로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참여연대 측은 시민의 세금으로 정치인 홍준표 시장 개인을 홍보해 주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공식 매체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품격이 실추되고 있으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 TV를 운영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나요? 참여연대는 이런 사례가 대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을 위반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밝히면서 대구시의회 조사와 문체 그리고 조례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영상 콘텐츠 속에 단체장이 등장할 수는 있는데 이른바 잠시 카메오로 등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대구시는 영상 재생 카테고리 자체를 파워풀 홍시장으로 따로 편성했고 쇼츠 영상의 경우 홍시장 영상으로만 편집하여 업로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다르다며 대구시 유튜브의 본질이 크게 변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시민을 위한 대구 TV가 이제 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건데 대구 참여연대가 그러면은 시의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제시한 안이 있나요? 대구시의회가 대구 TV의 운영 내용과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시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주제와 횟수, 분량 등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보물과 영상물, 간행물이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점검받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 요청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와 관련해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유불리한 행정을 하면 안 되는데 네. 대구시 유튜브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대구시정보다 정치인 홍준표 시장 개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상물을 다수 올린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부분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또한 1월 9일 홍준표 시장 개인 홍보 채널에 시무식 동영상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보다 빨리 올라간 점 등 공무원들이 제작하는 동영상이 개인 홍보 채널에 그대로 게시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조사해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틀 전 대구시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 웹하드와 시정 뉴스에 게재된 영상은 언론사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웹하드와 시정 뉴스에 올린 영상을 개인 홍보 채널에서 먼저 가져가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건 대구시의 영상 편집 과정이 늦어져서 공식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로 시차가 생길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시의회가 이번 진정서를 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까요? 지방의원들이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시 의원들은 평균적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합하면 연간 6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예. 제9대 의원 겸직 신고 내용을 보니 허시영 의원이 사업체 경영으로 연 3억 2천만 원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고 김재용 의원이 사업체 경영으로 연 9,600만 원, 윤건근 의원이 연 6천만 원, 이성호 의원이 연 5천만 원, 김대현 의원이 연 4천만 원 보수를 수령한다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 수성구 의회와 달서구 의회 등은 보수 여부만 나와 있고 월 수령이 얼마인지 비공개되어 있고 동구, 남구, 중구 의회는 아예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 사항이 의무 사항인데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초의회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의무사항을 좀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내용은 뭔가요? 택시 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네. 가정용 상수도 요금도 580원에서 630원으로 인상되고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을 4인 기준 월 평균 4,000원 인상합니다. 반면 지난해부터 금리는 약 2배 이미 올라와 있고요. 이런 공공요금 인상은 다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동하는데 22년 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미 5.1% 상승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런 속도로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외환위기 때인 7.8%를 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1월에 대구시의회는 회기가 없습니다. 물론 대구시의회만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지방의회가 회기가 없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하고 의회는 별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대구시가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허례허식 없는 합리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올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100쌍에게 예식비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작은 결혼식은 총 예식비 1,000만 원 이하로 일반 예식장이 아닌 공공시설 예식장소나 카페, 종교시설 등에서 소규모로 치르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한정됩니다. 자세한 사항 대구시 출산보육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은 9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지만 대구는 대기 정체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